안녕하세요. 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행복한 소식을 전해 듣고 누구보다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살면서 힘든 나날들도 많았지만 이번 좋은 소식으로 그 힘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빠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 아빠는 평범한 직업을 갖고 계신 건 아니랍니다. 아빠의 직업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겐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아빠를 전 누구보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하더라도 엄만 항상 집에 계셨어요. 늘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절 위해 간식을 준비해 두셨죠. 매일 다음날 먹을 간식을 정하는 게 저와 엄마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어요. 영애야, 내일은 뭐 먹고 싶어?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엄마가 호떡 만들어줄까? 안에 설탕 가득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어때? 너무 맛있겠지? 엄마가 맛있게 해줄게. 우와, 엄마, 너무 좋아. 나 아까 오다가 호떡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엄마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엄만 우리 영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지? 내일은 그럼 엄마가 호떡 해줄게. 오늘 간식 어때? 고구마 진짜 잘 삶아졌지? 저번에 맛이 맹맹했는데 이번 고구마는 엄청 달어. 맞아. 엄마, 큰 건 아빠 먹으라고 남겨두자. 아빠도 고구마 좋아하잖아. 내일 그럼 붕어빵도 사 먹을까? 여기 집 앞에 붕어빵 아저씨 맨날 계시잖아. 엄마, 내일은 붕어빵도 먹자. 그렇게 전 엄마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아빠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엄마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다정한 엄마와 절 위해서 아빤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빤 장례 지도사였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염습하고 장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아빠의 직업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직업이지만 그때 당신 늘상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아빠의 직업이 싫었는지 놀리는 애들한테 제대로 대응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야, 영애 너네 아빠 시신 닦는다며? 그럼 귀신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설마 너한테도 귀신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여기까지 냄새 나는 것 같네. 너 망자들 냄새 맡아봤어? 하긴, 니네 아빠가 그 냄새 가지고 들어올 텐데 맡아봤겠지. 안 그래? 우리 아빠 그런 거 아니야. 고인이 되신 분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생전 모습처럼 단정하게 가시라고 그런 일 하시는 거라고. 그게 그거지 뭐. 넌 무섭지도 않아? 네 아빠가 망자를 닦다가 오는데 얜 무섭지도 않은가 봐. 그렇게 애들에게 놀림을 받고 올 때면 전 철없이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아빤 투정 부리는 절 달래며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아빠 그 일 좀 안 하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그냥 아빠들 회사 다니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아빠 망자들 몸 닦는 일 한다고 막 놀린단 말이야. 누가 그렇게 놀려? 이 아빠가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야. 사람은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 아빠가 세상 떠나는 길 잘 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알아. 아는데 아빠가 그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 꼭 왜 아빠가 그 일을 해야 돼? 난 싫어. 영애야, 아빤 이 일이 좋아. 자부심 가지고 하는 일이야. 아빠가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면 나중에 우리 영애한테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애도 아빠 일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어린 나이에 투정을 부리면 혼낼 만도 하지만 아빤 단 한 번도 절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땐 아무리 아빠가 잘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행복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13살 때부터였어요. 제가 13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엄마 아빤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만 낮에도 집을 비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땐 엄마가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는 주부 도박 다니셨거든요. 제가 잠들면 아빠는 엄마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화투판 좀 그만 나가. 거기서 당신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알기나 해? 우리 영애 생각도 좀 해야지. 여보, 나 딱 이번 한 번만 할게. 진짜 이번만 가면 다시는 안 갈게.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간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 가? 당신 저번에 적금 만기된 거 있지? 그것만 하고.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 절대로 그 돈 못 주니까 당장 내놔. 내일 나랑 같이 가서 돈 다 해약하고 나한테 다 내놔. 잠결에도 엄마 아빠의 싸움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엄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적금으로 들어놨던 돈도 다 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죠. 아빤 그날 이후로 엄마를 수소문했지만 엄마의 지인이며 가족들 모두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소식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전해졌어요. 바로 엄마가 사기 도박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빤 엄마 바로 이혼을 하셨지만 그 후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항상 아빤 술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아빠, 술만 마시지 말고 이거라도 먹어. 맨날 술만 들이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우리 영애, 아빠 걱정하는 건 우리 딸밖에 없구나. 그래, 그래. 아빠가 이거 먹으면서 술 마실게. 아빠가 오늘은 좀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그만 마셔.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괜찮아. 아빠가 딱 이것만 마시고 그만 마실게. 영애야,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영애가 있으니까 아빠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분명 엄마가 잘못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아빤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엄마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만 교도소에 수감이 되셨고 전 단 한 번도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집에 일찍 갔던 날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화를 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당신이,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해? 지금까지 뭐 하느라 한 번을 애 보러 오지도 않았으면서 돈을 달라고? 아이, 내가 뭐 찾아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온 줄 알아? 나라고 애 안 보고 싶었겠냐고. 지금 당장 내 꼴을 좀 봐. 이 거지 꼴을 하고 어떻게 애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좀 줘. 출소하고서 제대로 된 직업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수감되자마자 이혼장 날린 게 누군데? 지금 그게 자랑이야? 당신한테 줄 돈 1원도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학교 끝날 시간 다 돼가니까 당장 나가라고. 돈을 줘야 가지 돈을. 내가 1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봤는데 그 값은 왜 안 줘?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몫을 나눠줘야 내가 가지. 뻔뻔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의 돈까지 모두 가지고 잠적한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때 당시도 전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모습을 보고서 엄마 아빠 모두 당황스러워하셨죠. 아무렇지 않은 척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엄마의 손을
저는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세요? 저 다시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 그냥 돌아가신 걸로 생각할게요. 저한테 엄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오지 마세요. 영애야, 영애야, 왜 그래?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만 영애 너무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가 일을 못 해가지고 영애 보러 오고 싶어도 못 왔어. 미안해. 돈 받으려고 오신 건 아니고요? 다 들었어요. 어떻게 힘들게 저 키우는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다시는 안 볼 테니까 찾아오지 마시고 가세요. 전 우두커니 서 있는 엄마의 등을 떠밀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날은 아빠와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마가 가끔씩 궁금하고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전 엄마를 제 마음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론 지금까지 엄마 소식은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양심이 있다면 아마 평생 절 찾아오지 못할 것 같네요. 어쨌든 아빤 그날의 사건 이후로 달라지셨습니다. 늘 저녁이면 술만 마시던 아빤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저 역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죠.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도 바로 아빠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애 장하다, 장해.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 그래, 대학 입학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어? 다른 애들은 여행 가거나 그런다던데 뭐 생각해 둔 건 있니? 아, 난 다른 거 말고 아빠랑 꼭 여행 한번 가고 싶어. 멀리 가긴 힘들 테니까 그냥 우리 근처라도 여행 갔다 오자. 나 졸업 기념으로 말이야. 좋지. 아빠 쉬는 날에 갔다 올까? 저번에 영애 네가 놀이기구 타러 가고 싶다고 했잖아. 어릴 적 아빠가 많이 데려갔어야 하는 건데 아빠가 바빠서 미안해.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커서 가면 더 재밌지 뭐. 아빠도 오랜만에 놀이기구 타고 말이야. 그럼 아빠 쉬는 날에 여행 가는 거다. 전 대학에 들어가기 전 아빠 소소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어요. 장래 지도사였던 아빤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일이 있을 때면 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생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면서 추억을 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르기 어려운 산도 그땐 아빠랑 같이 올랐었거든요. 아빠가 산을 오르기 힘들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통사고 때문이랍니다. 제가 20살 때 아빤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때 제가 간병을 했는데 아빠가 주무시다가 자꾸만 악몽을 꾸시더라고요. 아, 안 돼, 안 돼. 아빠, 왜 이래? 아빠 또 악몽 꿨어? 아휴, 내가 또 꿈을 꿨나 보네. 계속 망자들 생각이 나는구나. 또 꿈에 나타나는 거 보니. 아빠, 그렇게 계속 악몽 꾸는데 일을 계속하는 게 괜찮겠어? 이제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악몽 꾸고 힘들어 하잖아. 전엔 안 그러더니만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자꾸만 악몽도 꾸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빠 사고 나고 몸도 안 좋아졌잖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많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이참에 새 인생 다시 살아보자. 어? 장래 지도사로 일하면서 아빤 점점 유족들의 마음과 망자의 마음에 이입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일로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빤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고로 몸도 약해지니 더 이상 일을 하는 건 어렵다고 결단을 내리셨죠. 그렇게 아빤 장례 지도사를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셨어요. 바로 청소업체였죠. 그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셨는데
사실 그 나이면 일찍 은퇴한다 생각하고 쉴 법도 했지만 쉬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빠가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답니다. 아빠가 장례 지도사를 그만두실 때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원하는 회사에 합격해 일을 다니게 됐죠. 그렇게 직장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을 해주셨어요. 사회 초년생일 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퇴근할 때면 녹초가 되어 있곤 했죠. 그런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아빤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기도 하고 둘이서 술 한잔 마시며 하루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빠와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저에겐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능력도 좋고 멋진 사람이었죠. 능력부터 외모까지 제가 넘보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전 처음부터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얼굴도 반반하면 흔히 얼굴값, 능력값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거 하나 없이 순박하고 진실한 청년이었죠. 하루는 집에 절 데려다 줬는데 그때 딱 문 앞에서 아빠를 마주치게 됐는데 저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 누구야 이 사람은? 아니, 우리 딸 손을 잡고 있는 거 보니 남자친구?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영애랑 만나고 있는 박정길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자네 술은 좀 하는가? 내가 오늘 우리 영애랑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자네도 낄 텐가? 아이, 아빠, 내일 이 사람 출근해야 돼. 나랑 한잔하고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할게. 아니야, 괜찮아. 한 잔 마실 수 있어. 저 오늘 아버님이랑 술 한잔 하겠습니다. 이것 봐. 아이, 아빠랑 술 한잔 하고 싶다잖아. 어서 들어오게. 오늘 거하게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아빠의 첫 만남은 거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빤 싹싹하게 자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술을 마셔도 흐트러지지 않고 저를 잘 챙기는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저를 정말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만나 2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전 아빠의 얘기를 듣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애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가 다음 주부터 병원에 다녀야 돼. 다른 게 아니라 아빠 식도암 위기래. 건강검진하다가 식도에 뭔가 있어서 떼어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하더구나. 뭐? 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암이라니? 언제부터?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건데? 별다른 증상은 크게 없었어.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좀 불편해서 그냥 염증인가 보다 했었지 뭐. 근데 아직 이기라서 수술 받고 항암 받고 하다 보면 나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아니, 어떻게 안 놀라. 암이라는데. 아빠 정말 괜찮은 거야?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불편했어? 진작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럼 병원에 더 빨리 가봤을 거 아니야. 아빠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빠 괜찮어. 아빠도 이제야 불편했던 거지. 그전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래도 검사해보니까 주변에 전이된 거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치료를 해봐야지.
이 아빠 알지?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 게 아빠야. 걱정하지 마, 영애야. 담담하게 말한 아빠의 목소린 조금 떨렸고, 전 그런 아빠가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 앞에선 티를 내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제가 의지하던 아빠가 아프시다는 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처음 수술을 받으실 땐 아빠 앞에서 꾹꾹 참아보려고 했지만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아빠는 오히려 절 달래주셨어요. 영애야, 울지 말어. 아빠 괜찮아. 아빠 알지? 금방 깨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말했잖아. 잘 될 거라고. 아빠 미안해. 다 내 잘못 같아. 내가 아빠 건강을 미리 잘 챙겼어야 하는 건데 아빠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수술까지 하게 만들고 말이야. 아니야. 아, 왜 네 탓이야? 다 아빠가 건강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이렇게 잘 수술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걱정하지 마. 아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때 남자친구를 만날 때면 더욱 힘들었어요. 마치 아빠는 힘든데 저 혼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친구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의 결단에 전 정말 놀랐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정말 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할 거야?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고 나으실 수 있잖아. 미안해. 솔직히 정길 씨 만날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 내가 웃으면서 행복한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당신 힘든 거 같이 짊어질게. 함께하면서 이겨내자. 당신 힘들어하는 거 앞으로 보고 싶지 않아. 어? 결혼을 하자고? 그래. 내가 당신 힘들지 않게 곁에서 지켜주고 아버님도 이겨내실 수 있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자. 아버님 치료받을 동안 당신도 아버님도 무너지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결혼하자. 아버님께 좋은 소식 알리면 건강에도 더 좋을 거야. 그렇게 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헤어짐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뜻밖의 결정을 내린 거였죠. 그 모습에 전 더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기쁜 표정은 제가 태어난 이후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행복한 표정이셨어요. 아빠, 나 결혼하려고 정길 오빠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나 책임지고 싶대. 아빠한테도 든든한 사이가 되고 싶대. 우와, 정말? 이야, 역시 아빠가 사람을 잘 봤어.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역시. 난 또 우리 딸 40살 넘어서 노처녀 되면 어쩌나 했더니만, 그래도 40살 넘기 전에 가긴 가네. 뭐? 아빠 나한테 결혼하라고 말도 안 했었잖아. 그거야, 네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지. 연애하더니만 결혼 소식은 언제 들려주나 했더니만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하는구나. 이 아빠 정말 너무 기쁘다. 요 근래에 들었던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야. 이토록 아빠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거라면 바로 시댁이었어요. 예비 시댁은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예비 시모 혼자서 남자친구를 키웠던 상황이었죠. 직업이나 이런저런 걸 봐도 반대를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가던 날 그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댁에 찾아갔을 때부터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길 오빠랑 만나고 있는 김영애라고 합니다. 이거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그래, 저기다가 놓으렴. 뭐 정길이가 밥 먹자고 했는데 밥은 됐고 차나 한 잔 마시자. 엄마, 영애가
엄마 좋아하는 전과 사왔어. 이거 먹으면서 차 마셔. 남자친구가 옆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의 표정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안 보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전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던 예비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길이랑 만나고 있다고? 회사는, 회사는 어디 다니니? 연봉은 그래도 연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네. 아,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쭉 일해온 터라 연봉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뭐 정길이가 말하길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진 청소 일을 하세요. 뭐? 청소? 아이고, 아이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청소를 한다고? 그럼 우리 아들 청소하는 집안에 장가 보내야 하는 거니? 아이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래?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아들내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만 벌써부터 이렇게 편을 드니. 참나. 알았다. 그럼 건강은? 요즘 애들 몸도 약하고 그런다던데 뭐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지병이나 이런 건 없지? 내가 솔직히 마음 같아선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은데 뭐 다 물어볼 순 없고 그냥 건강검진표 다음에 좀 가지고 오렴. 네? 건강검진표를요? 예비 시모의 말에 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나마 옆에서 남자친구가 말렸지만 예비 시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영애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 그런가 봐. 처음이라서 그러기는 무슨. 다 물어볼 만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넌 딴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떤 거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까지 크게 아픈 적은 없습니다. 내가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니? 작정하고 속이면 어쩌려고. 아, 그럼 아버진 건강하신 거지? 딸이라곤 하나 있고 직업도 청소하신다고 하니 혹시라도 아프시면 안 되지 않니? 노후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아, 아버지께서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은 식도암 투병 중이세요. 이기시고요. 지금 수술은 받았고 항암 받으실 거예요. 뭐? 암? 이 암이라면 그거 가족력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아이 그런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하고 뭐 한 거야? 됐다.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너 설마 우리 아들 돈으로 네 아빠 병원비 내게 할 거니? 나 우리 아들 어떻게 대기업을 보냈는데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 절대 이 결혼 못 한다. 처음부터 호구조사를 하시더니 결국엔 결혼을 시킬 수 없다며 예비 시모는 소리를 치셨습니다. 애초에 저 역시 아빠 직업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코웃음을 치시는 걸 보고 전 마음을 굳혔지만 예비 시모의 마지막 외침에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무시하실 분 아니시고요. 저도 이렇게 저희 집을 존중해주지 않는 집안과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어디서 맹랑하게 어른이 말하는데 대들어? 아이고 직업도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암투병 중에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고 결혼 빨리 하자고 한 거였어.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거라고. 내가 이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정신. 너 지금 애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어디서 암 걸린 장인어른 있는 곳에 사위로 가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옆에서 남자친구의 등짝을 때리며 말리는 예비 시모의 말을 뒤로 한 채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눈물이 절로 줄줄 흘렀지만 그땐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을 나온 절 뒤따라온 남자친구에게 전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절 붙잡았지만
전 남자친구의 팔을 뿌리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어요. 일찍 집으로 들어오니 아빠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제 얼굴 꼴을 보고선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아마 짐작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빤 그날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 정길이 엄마야. 영애야,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전 할 말 없습니다. 그때 다 정리된 걸로 아는데요. 정길 씨 얘기라면 전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네 아버지 얘기야. 꼭 해야 할 얘기니까 거절하지 말고 만나줘. 주소 보낼 테니까 시간 될 때 오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전 처음엔 거절했지만 꼭 만나야 한다는 간곡한 부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가 운영하던 한복집에 찾아가니 예비 시모는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첫 만남 때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거죠? 결혼 허락 못 하신다는 얘기하실 거면 그때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영애야, 그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사과하려고 불렀어. 미안하다. 다 내가 부족한 탓이야. 미안하다. 미안해. 사실 사돈 어른께서 날 찾아오셨어.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처음엔 절대 안 본다고 했는데 계속 앞에서 기다리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사돈 어른과 얘기를 하게 됐어. 네? 저희 아빠가 여기로 오셨다고요? 그래. 사돈 어른께서 청소일을 하신다고? 그리고 원래 장례 지도사를 하셨지? 내가 사돈 어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걸 몰라 뵀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돈 어른께서 꼭 결혼을 시키고 싶으시다고 하셨어. 너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사돈 어른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렴. 이후에 예비 시모께서 저에게 털어놓은 얘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예비 시모 역시 장례 지도사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예비 시모가 겪었던 일을 들으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장례 지도사셨어. 매일매일 난 학교에서 놀림받으며 살았지. 난 그 일을 하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장례를 치러보니까 그게 얼마나 뜻깊고 좋은 일인지 알겠더라고. 그때서야 난 뒤늦게야 우리 아버지 일을 존중할 수 있었는데 영애 넌 참 나보다도 더 어른이었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장례 지도사셨다고요? 그건 저도 몰랐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장례 지도사, 뭐 그땐 장의사라고 그렇게 불렀지. 그 동네 장례는 다 아버지가 치르셨어. 그땐 그냥 아버지가 그런 일 하는 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셨을까 싶어. 그냥 돌아가신 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참 힘드셨을 거야. 우리 아버지도 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아프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날 키우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러 나가시곤 저녁에 집에 오시고선 내 밥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말이야. 아마 영애 네 아버지 사돈께서도 그렇게 영애 키우셨겠지. 네, 저희 아빠도 저 키우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땐 죄송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이해한다.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사실 나도 우리 아들 어렵게 힘들게 키웠거든. 정말 팔자라는 게 사납지. 우리 아버지도 아내가 아파서 떠났는데 나도 남편이 아파서 떠났으니 말이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건강은 괜찮나
물어봤던 거였어. 난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 그때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저 어린애를 나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하나 답답하더라고. 그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기댈 곳도 없었고 말이야. 식당 일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우리 아들을 키웠어. 나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우리 아들도 고생 많이 했더라고. 어린 나이부터 엄마 없는 집에 혼자 남아 밥 챙겨 먹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 그래서 난 우리 아들이 제발 내 팔자 안 담고 고생 없이 행복하게 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너무 과했지? 미안하다. 사돈 어른께서 오셔선 하신 얘기를 안 들었다면 난 아마 나중에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서 잘 자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거잖아. 그치? 예비 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예비 시모의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예비 시모를 홀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비 시모 또한 혼자서 아들을 키웠으니 혹시라도 이렇게 아들까지 자신들의 삶을 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도 컸어. 힘들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제발 잘 살길 바랬던 내 마음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험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 근데 사돈 어른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크게 착각했다는 걸 알았지. 미안하다.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한 것 같아. 내 삶이 너무 팍팍했어서 그래. 우리 아들 키우면서 나 하루도 쉴 틈이 없었어. 한복집 하기 전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식모살이도 하고 먹다 남은 음식 싸우면서 먹기도 했거든.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아들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기심에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다시 한번 미안해. 그럼 아버지께선 지금은 청소 일을 하신다고? 네, 저희 아빤 평생을 장례 지도사 일을 사랑하셨어요. 진심으로 장례를 준비하셨고 그러면서 유족들과 망자들한테 점점 감정이입되는 걸 좀 힘들어하셨어요.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아픔을 닦아내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구독사 현장 청소를 다니시거든요. 그래, 사돈 어른께서 말씀하시더구나. 고독사 한 집에 찾아가 청소하신다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 사돈 어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내 판단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돈 어른은 마음이 정말 풍족하신 분이시더라고. 내 잘못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 뻔했네. 정말 미안해. 아직 기회가 있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겠니? 네? 어머님 결혼 반대하셨잖아요. 그래,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돈 어른과 널 어떻게 가족으로 맞이할 수 없겠니? 내 부탁이니까 다시 한번 결혼 생각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예비 시모께선 제 두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신 모습을 보고 저 역시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셨더라고요. 시모도 방법에 잘못된 건 있었지만 결국엔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하는 한복집에서 한복을 맞추면서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절 더 감동시켰죠. 영애야, 사돈 어른 다음에 모시고 한번 와. 사돈 어른도 한복 하나 있으시면 좋으시지 않겠어?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돌잔치나 이럴 때 입어도 좋고 말이야.
사돈 어른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니?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젠 다 한 가족인데 뭘. 나도 사돈 어른도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챙겨야지. 그나저나 사돈 어른 요즘 컨디션은 어떠시니? 보니까 건강 음식을 잘 먹어야 항암도 잘 견딘다고 하더라. 내가 나물 좀 해왔어. 사돈 어른 나물 잘 드시니? 이번에 가져가 보고 더 드신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해주마. 네? 나물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아유, 이게 뭐라고. 우리 먹을 거 하면서 더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보다 사돈 어른 얼른 낫길 기도하자. 사돈 어른이 건강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 아빠와 시모께선 저희를 누구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아빤 그 후로도 꾸준히 항암을 받으셨습니다. 항암을 받으러 갈 때마다 종종 남편이 동행을 하곤 했어요. 아빤 남편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나 든든하다고 하셨죠. 난 우리 박서방이랑 병원 갈 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참 이상해. 박서방이랑 같이 이렇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수십 년 동안 함께한 가족 같아. 그쵸, 아버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꼭 제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내셔서 다 치료받으시고 나중엔 저랑 놀러도 가요. 영엔 좀 질투나겠지만 남자들끼리만 여행 한번 가야죠. 오, 그래, 그래. 우리 사이랑 낚시도 한번 가야지. 아, 근데 영애가 허락 안 해줄 것 같은데? 아이, 아버님, 영애 없을 때 저랑 따로 얘기해요.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알아놨거든요. 거기 가기만을 제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 사실 편하지 않으니 남편은 아빠에게 농담도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전 아빠가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꾹꾹 참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편은 그런 절 이해하고 저보다 더 노력하면서 아빠를 챙겼죠. 그런 모습에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할 때가 많답니다. 거기다가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모는 저보다 더 저희 아빠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빠의 병원 정기검진 때문에 시모께 아이를 맡기게 된 날이었어요. 오늘 병원 검진 끝나면 몇 시쯤 되니? 갈 땐 차 조심해서 운전하고 사돈 어른 멀미하고 그러는 건 아니시지? 급하게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운전해. 네, 어머님. 어머님 일하시느라 바쁜데 오랜만에 쉬시는데 아이 맡겨서 죄송해요. 저 금방 병원 갔다 올게요. 아유, 아니야. 오늘 그냥 사돈 어른이랑 저녁도 먹고 들어와. 아이야, 내가 보면 되지 뭘. 나중에 정기리도 일 끝나고 올 텐데. 사돈 어른 저번에 뭐 먹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거 먹고 와. 그리고 이거 사돈 어른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걸로 써. 어머님, 아유, 됐어요. 저 돈 있어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러다가 어머님 지갑 다 거덜나겠어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사돈 어른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지. 그리고 우리 영애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돈 어른 겨울옷도 하나 사드려라. 그건 내가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시모는 계절마다 아빠 옷을 챙겨드리라며 저에게 용돈도 주시고 병원에 같이 갈 때면 밥 한 끼 하라며 용돈을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그리고 저희 아빠에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도 하고 아이도 보느라 너무 피곤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시모가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푹 쉬라며 아이를 대신 봐주시기도 했어요. 영애야, 힘들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내가 아이 봐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쉬어라. 아유, 좀 쉬면서 일해야지. 그러다가 큰일 나.
오늘은 내가 아이 데리고 집에 가마. 푹 자고 푹 쉬고 그리고 먹을 것도 해놨으니까 든든하게 먹고 그래.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 며칠 일 때문에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정길이가 말하더라. 너 요즘 많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고생하면 네 몸만 힘들어지는 거야. 힘들면 이 엄마한테 말해야지. 언제든지 도와줄 텐데. 앞으로도 힘들면 항상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정길이한테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고. 부부가 뭐야. 같이 도우면서 살아야지.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다행이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시모께선 항상 절 배려해 주시고 절 생각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시모께 서운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절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 주신답니다. 아빠 암 선고 이후 수술과 항암을 받으셨고 5년의 시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얼마 전에 아빤 완치 판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족 모두가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아빠, 축하해. 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았다며. 아빠 이제 자유다, 자유. 그러게 말이야. 그전까진 실감이 하나도 안 났는데 병원을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구나. 좋아. 사돈께도 얘기 드렸냐? 사돈이 그동안 날 많이 챙겨주셔서 그런 거야. 항상 감사드려. 그럼 어머님께 내가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지. 우리 중에 아마 아빠 건강하길 바라는 거 우리 어머님이 최고실걸? 지금도 아빠 반찬 종종 챙겨주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무슨 복인지 사돈을 잘 만나가지고 건강까지 이렇게 되찾고 말이야. 우리 딸 덕분에 좋은 사위, 좋은 사돈 만나게 된 것 같아. 에이, 내 덕은 무슨, 다 아빠 덕이지. 아빠가 오래전부터 쌓은 덕 때문에 좋은 사람들 만난 거야. 아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아빤 끝까지 자신을 믿고 맡겨주는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랍니다. 시모께서도 아빠를 정말 많이 챙겨주시는데 한 번은 아빠가 힘내시라고 보약도 지어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보약도 지어 오신 거예요? 아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매번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하긴 사돈이 건강하면 좋은 거지. 아버지 꼭 챙겨드리렴. 요즘 건강은 어떠시니? 검진은 계속 받고 계시는 거야? 나중에 정길이 쉬는 날에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라고 해라. 혼자 사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아빠가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는 무슨. 우리 다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잘 챙겨야지. 다음에 한번 식사도 하자고 말씀드려봐라. 내가 건강식으로 쫙 준비해 둘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온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아빤 더욱 건강해지고 활기차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빤 장례 지도사를 했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 지금은 고독사 현장 청소를 하시고 계세요.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대신에 정리를 해주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책장을 대신 덮어드리고 있죠. 한 번은 아빠에게 일이 힘들고 고되진 않은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대답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빠,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보니까 사후에 며칠 동안 청소도 안 돼 있고 흔적이 지저분하게 남은 것도 많다고 하던데 아빠 힘들 것 같아. 힘들지. 힘들 때도 있지.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 집안 곳곳에 그 사람 인생이 들어있거든. 이 사람은 눈 감기까지 얼마나 아쉬웠을까.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힘들단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정리하는 거야. 아빠도 이제 70대가 다 됐는데 이제 일도 좀 쉬고 해.
이러다가 아빠 건강도 약해지겠어. 아유, 이 아빠 몰라? 아빠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 아빠야. 이 정도쯤이야 뭐. 아빠한텐 천직인 것 같아. 이 일하면서 아빠 더 건강해졌어. 아빠가 말했지.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다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 아빠가 이렇게 건강해졌나 보다. 어렸을 땐 아빠가 장래 지도사라는 게 창피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답니다. 지금도 아빠는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일을 꾸준히 하시고 계세요.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의 악취나 벌레들도 들끓을 때가 있지만 아빠는 묵묵히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 아이를 낳고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시모께서도 절 정말 딸처럼 귀하게 생각해 주신답니다. 전 아빠가 주신 사랑을 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려고요. 그럼 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정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일도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 발견되는 일들도 많아졌대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변했다고 하지만 세상엔 저희 아빠처럼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빠의 그 따뜻함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면 사회가 더 따뜻해질 거라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